15번째 단원 조건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다루는 어떤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 검토를 마쳤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예요. 대체로 이제 연산자까지만 봤었죠. 결국은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다 종합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적당히 출력하고 그게 다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계산기 쓰지. 근데 계산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는 훨씬 좋아요. 프로그램이 계산기랑 다른 점은 계산기는 그냥 입력하는 순서대로만 계산을 해요. 근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보는 게 조건문이에요. 자, 조건문의 유형인 if문과 else, elif 뭐 이런 유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건문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조건문과 이 다음에 나오는 반복문까지는 적어도 진행이 돼야 좀 더 다채로운 문제 유형들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배운 내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문까지 지나가면 이제 문제가 팍팍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if문이에요. 자, 조건문이란 건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딩했었던 거는 블록 안에 코드 짜서 실행하면 거기 있는 거 무조건 다 실행됩니다.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조건을 줘요.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실행이 돼요. if문으로 대표되고요. if문에서 이제 몇 가지 꼬리를 덧붙이면은 if else, if elif else문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일단 if부터 보세요. 주어진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되는 구문이에요. 그럼 if는 거짓이면 어떻게 할까요? 참일 때만 실행하니까 거짓이면 어떻게 할까요? 에러는 안 나요. 안 해요. if else는 참일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if는 참일 때 하고 안 하면 쌩까고, if else는 참일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다른 조건으로 하고, elif는 조건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if문은 주어진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블록에 속한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if 조건을 여기다 명시를 해요. 그리고 블록을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을 찍습니다. 콜론 밑에 이제 이 if문에 속한 블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 들여쓰기가 수행이 돼요. 그럼 이 들여쓰기가 수행된 구문은 if에 속한 블록이 됩니다. 자, 구문 예시는 이래요. A가 100이래요. 그 다음에 if, 만약에, if가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A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이 조건을 판단을 해보세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true. 그러면 이제 이 블록 안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조건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그러면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코드는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조건문이에요. 조건에 따라 실행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if에 속해 있는 이 블록이 한 줄밖에 없다면 굳이 줄바꿈해서 들여쓰기 안 하고 옆에 이렇게 한 줄로만 명시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드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코드 패턴이 다양해지면 가독성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뭐 나는 이게 더 편해요 라고 하시면 말리진 않아요. 뭐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 자, 블록을 구성하기 위해선요, 들여쓰기 깊이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는 요 정도 들여쓰기 하고 여기는 요 정도 들여쓰기 하면 인덴테이션 에러, 들여쓰기 에러예요. 뭔 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여쓰기도 에러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솔직히. 에러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들여쓰기조차도
코드의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 안 나오셨더라고요. 보통 파이썬 할 때 초반에 이런 케이스 나오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여기서 다른 블록 좀 지울게요. 자, 앞에 띄어쓰기를 하나 놓으면 에러 나요. 이게 왜 되냐? 이거 고쳐졌나 보다. 파이썬 최신 버전 조금 후회가 되는데 왜 에러가 나야 되는 게 안 나지? 네. 전 버전까지는 앞에 들여쓰기가 있으면 에러였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지금 이거 에러로 감지해서 지금 빨간색 표시하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지금 최신 버전 내용이 다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에러였어요. 자, a가 100이고 if a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print hello, print world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이 맞으니까 실행이 되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쓰기 똑같은데 왜 에러 났을까요? 뭐가 에러일까 도대체 이거 지금? 들여쓰기 수준 똑같잖아요. 밑에 프린트는 왜 에러일까?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선 몰라요. 그치. 드래그 해봐야 돼. 자, 보시면 밑 4번 라인은 지금 화살표로 돼 있죠? 탭키를 쳤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점점점점 돼 있죠? 스페이스바 4번 쳤다는 얘기예요. 들여쓰기 종류가 다르면 에러나요. 그래서 진짜 진심을 잔뜩 담아서 여길 뭐라고 설명하냐면 들여쓰기 때문에 빈정상해요. 원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줄바꿈이랑 들여쓰기는 그냥 개발자 취향껏하게 놔둡니다. 근데 오직 얘만 들여쓰기에 규칙을 적어놨어요. 자, 지금 여기 탭키 친 거는 그러면은 우리 들여쓰기 할 때마다 그럼 맨날 스페이스바 4번 눌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탭키가 돼 있는 건요. 제가 메모장에서 따로 탭키를 쳐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탭키를 치면 자동으로 스페이스바 4번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코딩 도구가 다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요 얘기가 여기 들여쓰기 종류가 다르면 에러. 한 가지 종류로 일관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었어요, 나도. 이거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겠다고 진짜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 볼 생각도 못했지, 그때는. 설마 했으니까. 자, 조건문 이해해 봅시다. 자, 전에 사용했었던 내장함수 나왔네요. 프린트, 시험 시작.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프린트라고 하면 무조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put, 점수를 입력하세요. 함수 2개가 중첩 쓰이면은 안에 거부터 실행된다 그랬죠? 그럼 input 함수가 실행되는 순간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뭔가 입력을 하려고 들어요. 그럼 여기에 72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그럼 72라고 입력된 결과를 input 함수의 결과는 무조건 스트링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정수로 바꿔서 스코어 변수에 담습니다. 자, 7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참이죠. 그러면 요 if가 실행이 됩니다. 합격입니다. 나왔고 그 다음 시험 끝이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31이라고 입력했다. 그러면 31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실행을 안 할 거예요. 입력값에 따라 출력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자, if문에서 사용되는 조건식의 유형입니다. 조건식은 값이나 식의 형식에 따라 되게 다양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논리값이에요. if 해놓고 대놓고 true라고 적는 거죠.
무조건 되겠죠. 거짓은 if false라고 적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안 하겠죠. 숫자형. A는 10이에요. if A라고 하면. 또 B는 0이에요. if B라고 하면. 자, 조건에 들어간 게 숫자일 경우에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입니다. 0은 거짓입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이라고 해서 보통 1로 대표시키거든요. 대표값을 1로 잡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공부해보면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다라고 공부해와요. 잘못된 기억이에요.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값도 참입니다. 비교식. 비교식은 크다 작다 뭐 이런 거니까 식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논리식. 얘도 and or니까 참 거짓 판별이 쉬워요. 문자열. A는 한 다음에 뭐라도 내용이 있는 경우, B는 한 다음에 바로 따옴표 닫은 경우. if A. 문자열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띄어쓰기도 글자라 그랬죠. 띄어쓰기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근데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았다. if B라고 하면 거짓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거냐? 여기 입력하라고 했는데 입력 안 하고 엔터 치면 빈문자열이 됩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에요. A는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뭐라도 집어넣으면 조건이 참인데, if A. 지금 원소 있나요? 없죠? 그럼 거짓이에요.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튜플도 마찬가지고요. 조건의 유형이 되게 다채로워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헷갈리면 외워야지. 자, money가 만이래요. 그러면은 if money. 0이 아닌 숫자는 참이라 그랬죠? 지금 10,000원 있으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자라고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주석으로 막고 밑에 있는 부분에 주석을 해제하면 money가 0이죠. 그러면 if 0, 조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택시 못 타요. 그냥 가면 돼요. 문자열도 따옴표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조건이 참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출력됩니다. 근데 얘를 주석으로 막고 해제. 빈 문자열이면 조건 거짓이 돼요. 그냥 프로그래밍만 출력되겠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소가 3개 들어있죠? 리스트 자체를 조건으로 걸면 참이에요. 그래서 형식 문자를 만들고 그레이드의 0번째, 1번째, 2번째에 대해서 형식 문자 출력하고 성적 처리. 근데 얘를 주석으로 막고 밑에 걸 주석 풀면 그레이드에 아무것도 없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조건으로 쓰면은 조건이 거짓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성적 처리만 나오겠죠. 이런 처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주석으로 막아놓고 리스트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if문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레이드 0번째 있나요? 여기서 벌써 에러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리하는 이유가 실행 시에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코드예요. 방어 코드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우려고 얘기한 거고요. 보통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불러요. 예외 상황에 대비한다는 뜻이에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해서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여기에 19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자, 19가 같다. 참이죠? 출력이 됩니다. 19는 20이 아니다. 이것도 참이에요. 출력이 되고요. 19가 19보다 크다. 안 되죠? 얘는 출력 안 해요.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참이죠. 같다 걸리니까. 출력이 됩니다. 입력값을 다른 걸로 바꿔서도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또 있네.
이게 되게 많구나. 점수를 입력하세요. 지금 입력값이 78이니까 78을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78이 70보다 크다. 참이죠. true. 78이 8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true and true는 뭐예요? 참. 참은 전체가,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최종 조건이 true로 성립이 되니까 출력이 되겠죠. 자, 여주 78이었어요. 78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근데 5원은 아직 역전의 여지가 있어. 하나라도 참으면 결과가 참이니까. 뒤에 거 봐야죠. 78이 80보다 크다. 안 맞네요. 물 건너갔네. 5원은 하나라도 참을 때만 참. 전체가 거짓이면 결과 거짓. 그럼 if의 조건이 거짓이니까 얘는 출력을 안 하겠죠. 입력값을 92로 바꾸면 92가 70보다 크다. 이거는 말이 돼요. true. 92가 80보다 작다. 이건 말 안 되죠. 거짓. true and false는 거짓이니까 여기 안 출력 안 해요. 자, 92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 92가 80보다 크다. 얘가 참이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잖아요. 그래서 결과 true. 얘가 출력되겠죠. 입력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과가. 논리값인 경우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is 코리안이 true래요. 자, true와 true가 같다. true와 false가 같다. true는 true가 아니다. true는 false가 아니다. 다르잖아요. 대놓고 true. not true는. 네, 거짓이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몇 번째 항목들이 출력되는지, 이거 값을 바꿔서도 몇 번째 항목들이 출력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 비교연산자의 또 다른 유형이에요. 이게 비교연산자라고 해도 되려나? 어쨌건 이제 우리가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배웠으니까 A in B. 직역하세요. A 안에 B 있다잖아요. 아, 반대다. A가 B 안에 있다잖아요. A는 일반 변수, 일반 값이에요. B는 문자열이나 리스트일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참이에요. A not in B는 A가 B 안에 없어야 돼요. A is B. 같다. A is not B. 일치하지 않다. 요거는 뭐 전에 앞에서 봤죠? 자, 리스트하고 문자열일 때는 딱 그 값을 검사하는데 딕셔너리일 때는 키를 검사해요. 키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판단해요. 값은 판단 안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전에도 봤었죠? x가 1이고 y가 1.0일 때 x와 y가 같다. 그럼 equal 두 개짜리는 단순히 내용만 비교하니까 이거를 참이라고 인식하고 같다가 출력이 돼요. 근데 x is y는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하니까 정수와 실수는 다르다라고 해서 이 조건을 거짓으로 인식을 한다. 자, is not. 느낌표 이퀄은 123.0과 123을 같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다르다고 우기면 거짓으로 인식해서 출력을 안 합니다. 근데 is not B. 실수와 정수거든요. 다른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is not 같은 경우는 이 명제를 참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죠. 자, 유저1이 헬로고요. 유저2가 월드예요. 멤버 리스트가 헬로 파이썬 라이프래요. 유저1 인 멤버 리스트. 헬로가 이 안에 있나 보는 거예요. 있네요. 그럼 반환되는 결과는 true. 유저2가 멤버 리스트에 있나 보는 거예요. 월드가 이 안에 있나 봐요.
헬로 파이썬 라이프니까 없죠? 그럼 결과는 fails. 똑같은 페이지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걸 조건으로 쓰는 거죠, 이제. 유저1, 유저2. 아까랑 똑같은 리스트예요. 자, 유저1이 멤버 리스트에 있나 봅니다. 헬로는 아까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 참이었죠. 그러면 조건 참이 되니까 출력이 돼요. 유저2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안 돼요. 출력 결과 없는 거죠. 자, 이번엔 not in이에요. 반대예요. 안 들어있어야 참이야. 유저1이 멤버 리스트에 있나 봐요. not in이죠. 유저1이 이 안에 없습니다를 비교하는 건데 있잖아요. 그럼 조건 거짓. 유저2는 이 안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참이죠. 천천히 번역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실습해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습량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점심시간 20분 남았으니까 20분 안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오전에 이어서요. 이품은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품은 조건을 부여했을 때 이 조건 안에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했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여기에 옵션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else라고 하는 구문을 덧붙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f문의 조건과 반대되는 경우에 실행되는 거예요. 구문 먼저 볼까요? if 한 다음에 조건식이 나와요. 이게 참이면 여기를 실행하겠죠. 하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if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else를 해요. 자, else는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if문 뒤에 위치해야만 됩니다. is 코리안 변수가 fails일 때 is 코리안이 true와 같다. 조건 안 맞죠? 그러면 else로 가서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별다른 조건문 없이 들어있는 파이썬 구문들은 그냥 무조건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이라는 부분은 무조건 출력을 하겠죠.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함수가 먼저 가동을 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72라고 입력하면은 input 함수에서 입력되는 거는 문자열이었죠. 이거를 int 함수로 처리해서 따옴표를 벗겨요. 그럼 이제 스코어에 저장되는 건 72라는 정수형이겠죠. 입력값은 72입니다 라고 한번 입력값을 확인했고요. 7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맞으면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if문이 실행되면 else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이라고 나오겠죠. 반면에 입력값이 만약에 43이었다. 그러면 43이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else 구절이 실행된다라는 거죠. if하고 else가 어디가 한 세트인지 보시려면요. 여기 편집기상에 이렇게 희미하게 회색으로 세로 줄이 맞춰져요. 이게 같은 라인에 있는 거는 한 세트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input 함수로요. 한국인이니까 y 혹은 n을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y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 입력하는 사람이 대소문자 안 가리고 그냥 막 입력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면은 이게 y일 거다라는 조건을 치려면
우리는 이중으로 쳐야 돼요. answer가 대문자 y 혹은 answer가 소문자 y. 대소문자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야 코딩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구별해서 입력한다고 하지만 일반 유저들은 이거 구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번거롭게 오어 연산을 안 하려면 입력받은 값을 무조건 대문자로 바꿔서 비교하면 한 번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소문자로 바꿔서 비교하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값이 y였다. 그러면 y를 대문자로 바꿔서 y, 이게 얘랑 같다. 참이니까 is 코리아는 변수에 true를 넣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요. is 코리안 대놓고 true였죠. 그럼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여전히 is 코리안 true예요. not true가 되니까 그 다음의 조건은 안 맞겠죠. 그래서 else가 실행되겠죠. 한국 사람입니다가 두 개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에 n이라고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문자로 바꾼 결과가 y와 같다. 조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is korean이라는 변수에 false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is korean이 false니까 조건 안 맞죠? 만약에 거짓이라면 되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not false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true가 되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다. if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자, 참고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if문이기 때문에 if문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여기를 if문 형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어떤 조건이 참이라면은 is korean에 true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을 저장해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라면은 여기에 참을 true를 저장해라잖아요. 이게 코드가 사실 되게 안 좋은 코드예요. 그냥 단원에 맞춰서 예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if문 한 번이라도 더 써보자라는 취지로 나온 거지. 우리 비교연산자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비교연산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근데 if문이 지나고 나면은 비교연산의 결과값이 있다라는 거를 다들 많이 기억을 못하세요. 자, 우리 계속 얘기했죠. 이 결과가 참이라면 is korean에 true를 넣어라. 참이라면 참을 넣으라잖아요. 이거보다 안 좋은 말이 어딨어요. 그냥 is korean은 answer.upper가 y와 같다.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될 텐데.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true나 false를 나눠서 넣어야 될 일이 있다면 if문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답이에요. 그쵸? 분명히 우리 비교연산의 결과를 변수에다 담는 거 초반에 봤었죠. 근데 한참 if문을 공부하다 보면 이 코드를 다들 읽더라고요. 아, 이거는 지금 이 단원 주제에 맞는 내용을 표현하느라고 if문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쓴 거고, 나중에 이런 식의 처리를 할 일이 있다면 조건이 참일 때 변수를 참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코드를 써야 될 일이 있다면 아까 적었던 이게 더 좋은 코드라는 거죠. 이렇게 쓰라는 거지.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int, input 0 혹은 1을 넣을게요. open은 0이고 on은 1 이렇게 입력하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어떤 처리를 거쳐요. 그래서 프린트 A를 했을 때 입력값이 1이었다면 출력은 0으로 되게.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게 0이었다면 출력은 1로 되게. 이때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처리가 뭘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코딩에서 토글 처리라고 해요. 어떤 값을 온오프 시키는 거. 이걸 토글 처리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왜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생긴 버튼 있죠? 누르면 옆으로 가서 켜지고 또 누르면 꺼지는 애들. 꺼져 있을 때 누르면 켜지고 켜져 있을 때 누르면 꺼지고. 그게 요 처리거든요. 요 가운데 어떤 처리가 들어가면은 A가 1일 때 0이 출력되고 A가 0일 때 1이 출력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if A가 1이면 A는 0. 그렇지 않으면 A는 1.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A가 1이면 0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1로 바꿔라. 입력값은 0 아니면 1이라고 전제가 됐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작성 규칙을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여기부터 슬슬 시작되는 거는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슬슬 그 코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코딩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슬슬 해야 되는 거는 그 알고리즘적 사고력을 이제 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어떤 값이 1일 때 0이 되고 0이 될 때 1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주면 이렇게 풀어요, 이 문제. 사실 이거 저도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 조카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한 7, 8년 됐다. 근데 제 조카 풀이를 보고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풀만한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그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1일 때 0이 되고 0이 될 때 1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겠지. 말로. 그랬더니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쵸? 진짜 초등학교 수준이죠. 근데 머리가 좀 깨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수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 그게 알고리즘 공부의 근본이에요. 그죠? 확 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저걸 왜 생각 못했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들 어렸을 때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하도 안 써서 지금 잊고 있는 거지. 그거를 코딩이라는 매개체로 끄집어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구문, elif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제가 종종 else if라고 불러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왜냐면 파이썬 빼고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다 else if라고 적어요. 그래서 나 아직도 이거 오타 되게 많이 내요. 버릇이 안 돼서. 자, if하고 else문 사이에 elif라는 구문으로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들을 나열을 해요. 그러면 파이썬은 순서대로 조건을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자, 만약에 3차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 1차 조건식을 봐요. 거짓이네? 그러면 elif로 가요. 얘도 거짓이네? 그러면 3차 조건을 가요. 얘가 참이다.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블록을 실행하고
그 밑에 있는 조건들이 아무리 참이라 그래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elif는 필요한 만큼 나열하실 수 있고요. else문은 맨 마지막에 else는 그러면 앞에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을 때예요. else는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시작 또 출력하고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7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입력값은 뭐 여기 77이라고 돼 있네요. 73이다 라고 출력을 했고요. 73이 90보다 크다. 안 맞죠? 점프. 73이 80보다 크다. 안 맞죠? 점프. 73이 7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얘를 출력을 해요. 73이 60보다 크다도 참이에요. 근데 이미 제일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은 하나만 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을 하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두세 가지 조건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예 if 자체를 5어 연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앞에 게 참이거나 뒤에 게 참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 요게 elif. 자, if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는 거고요. else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 실행되는 문법적 표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반드시 if 뒤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elif는 여러 개의 조건을 세분화. 가장 처음 만나는 조건에 대한 분석만 수행한다. 자, if문의 블록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는 콜론입니다. 땡땡. 특이하게 파이썬은 세미콜론을 안 써요.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문은 else. 여러 개의 조건을 세분화하기 위한 구문. elif. 참고로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래밍어나 공부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뭐 데이터 분석 때문에 R을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C나 자바 같은 다른 언어 하신 분들 계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조건문은 if 계열하고 스위치 두 개가 있는데 파이썬은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있는데 잘 안 쓰거나 좀 과하게 어렵다 싶은 거는 파이썬은 과감히 다 뺐어요. 연산자에서도 다른 프로그래밍은 3학년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A, B, C 이렇게 들어간 연산자가 있고 증감연산자라고 해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는데 파이썬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 저거 안 하지라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없어서 안 한 거니까. 자, 요거 여기까지 실습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간만에 연구과제 하나, 둘. 네. 몇 단원 안 나와서 심심했죠?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실습은 2시까지면 될 것 같고 문제가 2문제니까 15분? 2시까지 실습 2시 15분까지 연구과제 2시 30분까지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요 정도면은 실습하면서 밥 먹고 조금 노곤노곤한 거 좀 깰 수 있겠죠? 네. 자, 연구과제 풀이에요. 연령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나이를 입력받도록 구성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나이를 입력받아야죠. 자, age는 int로 바꿀 거고 input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뭐 입력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요 조건에 따라서
가장 그 단순한 풀이는 요 조건을 가지고 분기를 하는 거예요. if age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age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보다 작다. 이러면 프린트 어린이 elif age가 11보다 크고 and age가 20보다 작다. 프린트 10대 elif age가 21보다 and age가 이제 30 잠깐만. 응? 10이랑 19 같습니다. 10이랑 20. 문제 기준 잘못됐구나. 10보다 크고. 그러네. 여기 12, 10 안 되니까 10. 여기도 20. 프린트 20대. 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마지막에 뭐 계속 들어가서 여기가 그 50 이상 그 다음에 60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여기 50대 들어가고 마지막은 프린트 노년층 30대 40대 4 5 자, 이렇게 풀이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은 한 70점 정도. 결과는 나올 거예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자, 상식적으로 나이는 몇 살부터 시작하죠? 뭐 1살이 됐건 0살이 됐건 기준이 다르긴 해요. 한 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0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일단 밑밥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보다 작다가 거짓이 됐다라고 하면 반대로 10 이상이다라는 거는 밑밥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20보다 작다. 이 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면 20 이상이라는 게 밑밥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굳이 두 번 일 시킬 필요 없는 거죠. 컴퓨터가 두 번 일하면 걔는 여러분의 전기세를 그만큼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 필요 없고요. 이렇게 했다면 한 85점, 90점. 자, 조건이 확 간단해지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나이를 10으로 나눠서 몫을 취하면 무조건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나이를 입력받건 간에
0, 1, 2, 3, 4, 5, 6, 7, 8, 9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 21살, 23살, 29살 전부 다 2로 대동단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레벨이 0이면, 그렇지 않고 레벨이 60 이상이면, 마지막으로 나머지일 때 %D 돼. 여기다가 퍼센트 걸고 레벨 곱하기 10 해주면 되죠. 6. 확 줄죠. 실행은 한번 해봐야겠죠? 31, 30대. 자, 가운데 출력 부분이 노년층이라고 나와야 돼서 변경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정수형 변수로 입력받으래요. 표준 체중을 의미하는 스탠다드 웨이트를 키가 15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 키가 150 초과일 때는 이렇게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if문을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만도 값을 요 수식에 의해서 구하고 아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출력을 하랍니다. 한 줄 한 줄 클리어해 나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키를 입력받아야겠죠? my height는 int input 키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몸무게도 입력받아야죠. my weight. 자, 위에 코드 복사 붙여넣기. 몸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해야 돼요. 표준 체중의 조건은 만약에 my height가 150 이하일 때,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졌었어요. 스탠다드 웨이트는 키가 150 이하일 때는 키에서 110을 빼면 된다 그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키에서 110을 뺀 다음에 여기에 0.9를 곱하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비만도를 구하라고 하면 자, 비만도 값은 몸무게에서 표준 체중을 빼고 다시 이걸 표준 체중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비만도의 그 구간을 출력하면 문제를 고지고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또 접목해 보면 앞에 조건이 안 맞아서 LEF로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20 초과라는 거는 이미 걸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건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굳이 elif가 아니라 else로 해도 되는 거고요. 아까 연령대 같은 경우는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취함으로 인해서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에 퉁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식을 적용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0으로 나눈다고 해서 뭐 이품원 자체가 줄어들진 않아요. 특별히 이점은 없으니까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필요한 분들 정리하시고요. 3시에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